자, 이제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는 공부 좀 하셨습니까? 하셨죠? 네. 공부는 아니고 뭐 책은 좀 봤겠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 민법이니까 민법 책을 좀 보고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통정 허위 표시까지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책에 몇 페이지입니까? 자, 이제 차고로 가야 됩니다. 차고. 그래서 64페이지죠? 64페이지.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온 파트인데, 차고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고는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가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고 작년에도 시험 나왔는데 차고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일단 차고 보려면은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판서 노트 14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자, 피시고, 자, 우리가 필기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습할 때도 우리 14페이지 정도인데 13페이지까지만 복습을 했으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14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차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책에 이제 중요 부분을 줄을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뭡니까? 평당. 요즘은 평당은 안 쓰고, 어떻게 씁니까? 3.3제곱미터당. 이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되죠. 평당을, 우리 근데 아직까지도 뭡니까? 아직까지도 평당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당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래할 때, 중개 거래할 때는 평당 안 쓰고 뭐 쓴다고요? 제곱미터 쓰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자, 그래서 평당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제는 울산에 1,000만 원은 뭐 기본입니다. 이제. 맞죠? 1,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잘못 표시를 해서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입니다. 자, 표의자는 민법상 용어로서 의사를 표시한 자 말입니다. 의사를 표시한 자를 뭐라 한다? 표의자라 합니다. 자, 표의자가 자,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의자는 매매 계약을 뭐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를 하는데, 취소할 건데 요건이 있다고요. 반드시 무슨 부분에 차고해야 된다고? 중요 부분에 차고해야 됩니다. 자,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로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뭡니까? 뭐,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착하겠다. 그 착오로 취소하겠다고 하면은 판사가 뭐 잘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잘.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럼 전부 다 착오로 다 취소하겠죠, 매매 계약을. 예?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함부로 안 받아준다고. 반드시 무슨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고?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판례가 나오는데, 요 정도는 중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없어야 된다. 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하면은 이 매매 계약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유동적이 돼버리죠. 맞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럼 법률 관계를 확정짓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건을 두 가지를 갖춘다고. 첫 번째 요건이 뭐 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다. 백부조에. 중요 부분에 착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취소를 못 해요. 법조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 가장 중요한 판례가 뭐냐면,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CEO가 누굽니까? CEO가 뭐야? 최고 경영자. 잘 적어줄게요. CEO가 뭐?
아시죠? 이 최고 경자야. 이 사람이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매를 할 때 이게 공장이 필요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에 알아봐야 했는데 알아보지 않았단 말이야. 안 하고 알아보지 않고 매매를 해버렸어. 무슨 과실이 있는 겁니까? 중대한 과실이. 아니 기본적으로 최고 경자라면 뭐야? 내가 이제 땅 지금 공장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옮기든지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았죠. 그럼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판례고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하면서도 이 핵심적인 판례 몇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부분의 착오? 착오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어떻게 되느냐, 중대한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판례 내용을 정의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가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착오된다, 이런 경우 중요 부분에 착오된다, 이런 부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왜 이제 정의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좀 더 판례니까 시험 지문에 내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착오에 유형이 있다. 착오도 유형이 있다고. 자, 그래서 쭉 있는데 일단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요 착오에 대해서 보는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일치해야 되는데 이 불일치하면은 뭘 한다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했잖아요. 저 얘기했잖아.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30분 전에 우리 학원에 도착해가지고 앞에 내용 본다고 했죠. 나 저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죠? 그걸 앉아서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보고 있죠? 뭘 보고 있는데 뭘 보는지 몰라요. 설마 민법 오늘 시험 하는데 수업하는데 개로책 펴가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뭡니까? 최소한 판서 노트라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한 30분 동안, 10분 동안이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라고. 물론 이제 나가서 이제 뭡니까? 커피도 한잔 파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 좀 걸리죠? 커피 타는 시간 좀 걸리죠? 1분이면 됩니다. 2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 타고 난 다음에 딱 볼 때 판서 노트를 보시면은 그 판서 노트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 맞죠? 그래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고득점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끝. 아시겠죠? 자, 가도록 할게요. 다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지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은 이거 뭐란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는데 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의사표시죠. 자,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 정의가 뭡니까? 자,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하는 의사표시다. 이게 정의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정의야.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 정의는 뭡니까?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데 많은 거 통정해서 하는 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통정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통정이 빠지면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표시.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의 마지막 시간에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구별시리기 뭐라고?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성립 요건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 하면서 통정의 표시 딱 같이 했는데 성립 요건에서 뭐만 차이 있다? 통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차이다 이 말이야. 기억나죠? 기억날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했기 때문에. 물론 일주일 지났지만 복수했을 거라 믿고. 자, 그러면 착오의 의사표시는 뭔데요?
정의가 이거야.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그렇지. 이게 정의야. 예? 그냥 이거 정해놓은 게 아니야 이거. 자, 모르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면은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의 표시고 모르고 하면은 착오의 의사표시다.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러면 정의 확인하러 갑시다. 책에. 자, 64페이지 가셔가지고 64페이지 백구조 보기 전에 바로 밑에 갈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찾았습니까? 자, 착오의 의사표시 현관표 딱 해놓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자, 의사표시 일치 불일치를 누가?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이게 핵심이 뭡니까? 모르고입니다. 그럼 어디 현관표 해야 돼? 모르고의 현관표 해주고 정의의 줄 쫙 끊었는데 핵심이 뭡니까? 모르고야. 알고 하면 뭔데?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착오의 정의가 우리가 저기 정리했던 게 저기 정의였단 말이야.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를 착오의 의사 표시한다. 알고 하면 뭐라고? 비진이나 통정. 그럼 비진이나 통정의 차이점 뭔데?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시험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옆에 가서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번 있는데 이건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우리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취득하면 무슨 세가 납니까? 취득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까? 네. 안 해요. 공부 안 해?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안 해요. 됐어요.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럼 한 문제 맞춥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 다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 나올지 알고 매매를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폭탄 떨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자, 2번 내용이 판례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시험에는 한번 나왔습니다. 양도에 있는 경우 부과될, 자, 거기서도 줄거세요.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착오에 포함된다 하면 될 건데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랍니다. 판사가. 아시겠죠?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법을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 보면은 저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알죠? 자, 근데 판사들은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왜냐하면은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어요. 쭉 주문 자체가 한 문장 없어 다 똑같은데 맨 끝에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다 끝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주문이.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그 2번 내용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미필적 장래 불확실 사실한 거라서도 중요분이 착오된다 안 된다? 된다.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중요분이 착오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분에서. 자, 진행 적도 있고 그러니까 2번은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의 유형 보기 전에 자, 109조 보고 가겠습니다. 자, 109조 64페이지 있죠? 법좀 보고 가야지. 자, 1항입니다. 착오의 의사표시인데 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자, 현관표에 놓으셔야 돼.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무슨 과실을 냈을 때는 중대한 과실을 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가 109조에서 나왔다. 뭐가 나왔다? 성립요건이 나온 거야.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와서 무슨 부분에 착오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 있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있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반대로 가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아시죠? 반대로 해석한다. 우리 법조문이 있는데 반대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 부분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법조문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으로 가면은 2항의 포인트는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그때 선의가 핵심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이제 착오까지 하는데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또 우리 사기강박과도 마찬가지야. 누구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107조 비진의사표시, 108조 통정의표시, 그 다음에 차고 109조,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사표시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다시 정리하러 갈 겁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옆으로 가서 판례 보기는 뭐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참고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차구의 유형으로 갑니다. 자, 차구의 유형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판서 노트는 14페이지 돼 있죠. 자, 우리가 저기 나오는 평당 1000만 해야 되는데 100만 했다. 100만 해야 되는데 1000만 했다. 무슨 상이 차고입니까? 이게 표시상이 차고다고. 그래서 표시상의 차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표시상의 차고다. 거기 보니까 기본서에 보니까 뭐 오기 나왔어요. 오기? 잘못 기록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오기를 해석을 못해가 찾아보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립니다. 잘못 기록했다. 알겠죠? 자, 오기 있죠? 네, 그래서 평당 1000만 적어야 될 것을 100만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뭐랍니까? 표시상의 차고를 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형광펜이라고 별 표현이 됩니다. 두 번 나왔어요. 신혼보증서면에 서명 난이한다는 착각이 발생해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이 난이했다. 신혼보증서명, 신혼을 보증한다는 서류에 서명 난이한다는데 뭘 적어붙다고? 연대보증서면에 잘못 적었단 말이야. 이때는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판례고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착오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용의 착오. 우리 판소노트에 다 돼 있죠? 자, 미리 뭡니까? 책이 이렇게 만들어질 줄 알고 다 적어놨습니다. 판소노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있다. 자, 내용의 착오가 합니다. 자, 내용의 착오는 한번 봅시다. 미국에 달러가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홍콩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홍콩에 달러 있습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은 홍콩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홍콩 달러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도 같이 보고 있다고. 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달러가. 아시겠죠? 같이 차이 나는데 같이 보고 있다. 그럼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지. 내용의 착오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단 미리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차고? 그렇지. 동기차고. 예? 표시상의 차고에서 그 중요한 판례 한 개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뭡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알죠? 그럼 출제원들이 딱 보고 어땠습니까? 책을 딱 읽어보다가 차고의 유형에서 어디에 눈이 탁 가 있다고? 아까 표시상의 차고에서 그 판례 한 개 있죠? 그 살짝 스쳐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동기의 차고 눈이 콱 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동기의 차고가 시험 지문에 안 나온 적이 없다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 시험, 간평사 시험에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차고 내면은 뭘 무조건 내야 돼?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뭐야? 주 메뉴가 아니야. 찌개다시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또 나머지는 슬슬 있다가 포인트에 딱 중요해서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뭡니까? 적게 공부하고 점수는 잘 나오고 기분은 좋고. 아시겠죠? 지금 점수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 패턴 그리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내용의 착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 겁니다. 하여튼 내용 착오에서는 달러, 그리고 또 한 평이나 1제곱미터 같아요, 달라요? 한 평은 몇 평? 약 3.3제곱미터 아닙니까? 맞죠? 자, 근데 다르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내용의 착오가 된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법률의 착오입니다. 줄 것이어야 되고,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면 또 나왔던 겁니다. 어디 가냐면 네 번째 줄 양도소득세를 찾았습니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후에 보니까 많이 부과되더라. 중요물 차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례는 밀폐일정이 장래에 관한 것이지만 차고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좋아.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뭡니까? 법률의 착오입니다. 법률의 착오는 뭐랬습니까? 법률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효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의 착오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법률의 착오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전달 기간의 착오. 자, 우리가 전달 기간 한번 봅시다. 자, 전달 기간이 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체부라고 들어봤습니까? 우체부. 이 사람이 누구야? 전달 기관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했다. 전달 기간의 착오는 옆에다가 적어놔야 판서도 적어놔야 돼요. 무슨 문제입니까? 부도달의 문제예요. 잘못 전달했다는 얘기는 도달이 안 된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자, 밑에 가서 두 번째 줄 끝에 뭐라 됐습니까? 무슨 문제다? 부도달 나와 있죠? 그게 키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하면은 이 부도달의 문제지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16회 때인가 17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자, 우리의 현관해놓고 현관펜 동기의 착오. 앞에 별표 두 개. 동기의 착오. 착오를 내면은 무조건 시험에 내는 게 뭐라고?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동기의 착오. 자, 밑에 가겠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이유, 생각 이겁니다. 생각 적어놓으시고 이유, 동기, 생각 같은 말입니다. 착오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연유의 착오란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동기의 착오 다섯 번째 왔습니다. 동기의 착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 아파트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뭡니까? 아파트가 올라갈 거다. 왜?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가 들었는데 그럼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걸 가지고 아파트 사고 땅 산단 말이에요. 주택 사고. 맞아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에 중개사랍니다.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뭐가 역사가 생길 것이다. 예?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사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중개사 때문에 유발됐죠. 이걸 뭡니까? 유발됐다. 연유의 착오, 동기의 착오를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동기의 착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동기는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이유나 생각이 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말 한다. 한자로 동기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일단은 원칙이 있습니다. 필기 다 돼 있습니다. 원칙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요물 착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예외. 자, 우리가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거는 이걸 했어. 두 번째 거. 뭐이거나 유발되거나. 상대방에서 유발이죠. 유발되거나 혹은 알려진 경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자, 이거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되거나. 잘못됐네요. 자,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고. 이거 잘못 적었네.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입니다. 알려진 경우. 자, 그래서 알려진 경우. 자, 그러면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뒤에 설명하기라고. 아까 요게 공인중개사에서 한 거고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판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가 있잖아요. 저가 이 땅이 그린벨트가 풀릴 줄 알고 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누구 지 생각에 빠져가. 착각해가. 이거 뭐란다? 동기의 착오다.
그래서 매매를 했어요. 그 매매가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얘가 살 때 이제 뭐랍니까? 내가 이 쌍을 사는 이유가 근인벨트 풀릴 거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뭡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는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동기는 지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시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가지고 착각했다고 해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표시되거나 계속 얘기하니까 알려졌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판례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또 공무원을 통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죠. 이랬을 때 내가 내 땅이 뭡니까?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귀속재산이 뭐냐면 곧 이 땅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이야. 알겠죠?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유발시켰거든. 증여하라고. 그럼 누구 때문에 증여하게 된 거야? 공무원이 된 거죠. 그런 경우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66페이지에 우리 판수노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억의 원칙 딱 생각해 놓으시고, 원칙은 동기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끝에 죽으면 되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나오죠. 예외 나옵니까? 자, 예외는요 두 번째 줄에 갑니다. 먼저 취소하려면 먼저 나와 있죠.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에 표시하여. 자, 핵심 나는 건 뭐야? 표시하여 의사표시 해석상 법령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됐습니까? 그럼 뭐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표시돼야 된다. 자, 그거 체크만 하시면 돼. 뭐 돼야 된다? 표시돼야 돼. 자, 근데 맨 끝에 가서 줄 것입니다. 핵심 단어 나왔어. 시험에 2번 나왔던 겁니다. 표시되기만 하면 되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럼 우리 판소도 적어놔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데 뭐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의 X,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이 예외 두 번째입니다. 자, 유발된 동기의 착오 생각해 놓으시고 뭐 됐다고? 유발된 겁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핵심 단어 나왔어. 상대방으로부터 뭐 됐을 때? 유발된 경우 형합해. 줄을 끊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요. 자, 이래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리얼번에서 네 번째 줄 가니까 공무원에 나와 있죠. 법령 해석에 의해 법령의 오해로 틀을 잡아서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증여했다. 국가에게 토지를 증여하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요 판례의 내용을 넣어서 아까 설명드린 거야. 이게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이라고 공무원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럼 이 땅이 결국엔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국가로 기속되죠. 그래서 기속될 거라 생각하니까 공무원 때문에 유발돼가 내가 증여를 하게 된 거야. 알죠? 그래서 증여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기속재산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엎어야지 그냥. 아시겠죠? 그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서 뭐 푸석을 하면 안 되고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뗄감 지르고 민원이 제일 핵심이야. 민원 아시겠죠? 민원 발생하면은 민원이 끝까지 물고 그 사람 가잖아요. 그 공무원 지금부터 못합니다. 끝까지 매달려가 있죠. 그래서 공무원이 와서 사과가야 한다. 이제 알겠죠?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공무원을 괴롭히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공무원 계시는 거 남편이죠. 근데 진짜 끝까지 뭡니까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민원 여보면 이 사람이 승진을 못해요. 진짜. 왜냐면 계속 민원 엮으니까 이 사람 뭐 상담할 때 태도가 어쩌니 나오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어떻게 된다고? 이 중요한 의사가 없는데 공무원 때문에 유발됐잖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서 뭡니까?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막 해버려야 돼. 알겠죠? 뭐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송괴죄 됩니다. 처벌될 수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해야 돼. 그냥. 알겠죠? 부수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자,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가서
기속재산이 아닌데도 담당 공무원이 기속재산이라 하여가지고 국가에 징계한 경우 찾았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라고 판례가. 그래서 판례 내용도 재밌어요. 판례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 근데 외우려고 하니까 뭡니까? 도는 거죠. 예? 왜? 판례가 뭡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고 이해만 넘어가면은 이 판례 외우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 적용할 수 있거든. 근데 통째로 외우려고 하니까 뭡니까? 안 그래도 좀 나쁘잖아요, 지금. 연세가 들어가. 잘 안 되잖아. 암기도 잘 안 되잖아. 근데 민법 외워요? 공법 가면 뭐 혀를 둘러 찹니다. 맞죠? 공법은 통째로 외워야 되잖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민법은 좀 그래도 판례가 있으면 재미가 있는데, 맞죠? 이게 왜 그런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공법은 뭐예요? 통째로 외워야 돼요. 맞죠? 건폐 명령을 다 외웠습니까? 옆에다 적어놔야지 죽겠다고. 맞죠? 외우는 방법 가르쳐야 되는데, 자, 하여튼 알아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 봤습니다. 자, 밑에 갈게요. 그래서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판례 보기. 자, 밑에 타이틀만 딱딱 묶어 놓으시고요. 동기차고 취소할 수 있을 때, 자, 표시대가 알려진 경우, 자, 상대방이 유발대가는 제공됐을 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줄 공무원 나옵니다. 공무원. 나오죠? 네. 동기를 제공한 것에 관계 공무원이었고, 이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읽어보세요.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때 차고의 요건입니다. 차고의 요건. 자,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네? 모든 책은요, 차고의 성립 요건, 정의 나오고 난 다음에 유용 나오고 두 번째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면은 판소 노트에는 15페이지가 되는 거지. 14페이지까지 지금 했잖아. 요 유형에서. 그럼 어디에 별표해놔야 됩니까? 해놨죠? 생각해, 진학 해놨죠? 네, 해놨을 거예요. 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간다고? 성립 요건으로 갑니다. 자, 성립 요건은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차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대한, 뭐가 없어야 된다고?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있냐?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중요 부분이 된다, 이런 경우 중요 부분이 된다, 이런 경우 중요 부분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두 번째,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무슨 착오입니까? 성질에 관한 착오. 성질, 그냥 성질만 체크하면 돼요. 성질에 관한 착오. 자, 그래서 법률의 성질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성질에 관한 착오, 요 세 가지다. 자, 그러면 사람의 동일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증여를 한다든지, 증여. 내가 갑인 줄 알고 보니까 증여를 했는데 을이더라. 이런 경우 증여계약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자, 을인 줄 알고 갑인 줄 알고 위임을 했는데 보니까 을이더라. 위임. 일을 맡겼단 말이야. 일을 맡기는 게 위임이라거든.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을이더라. 그 보증계약 막겠습니까? 취소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요거는 누가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법률관계죠. 그 사람인 줄 알고 고용을 했는데 보니까 갑인 줄 알고 고용을 했는데 보니까 을이 와더라고. 그러면 고용계약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한 7년 정도 소행됐습니다. 7년 전에 LG에서 LG 아니죠? 채용을 했는데 잘못 통지를 했어.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고용계약 취소해버렸다니까, 착오로. 알겠어요? 그래가 댓글 올리고 이제 LG 상품 사지 말자 막 하고 막 댓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는 그냥 다 받아준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 거 기억이 납니까? 옛날에 그때 거의 한 달 동안 그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LG 입장에서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알겠죠? 중요 부분의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때 이미지하고 이런 문제 생기니까 그냥 다 받으려고. 그때 그 구회장이, 예? 구씨 알죠? 그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줬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증여, 위임, 보증, 고용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동의서라는 것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경력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요 부분이 되지 않고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책에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어떤 것이냐. 자, 이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A 물건을, A 건물을 산다고 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보니까 B 건물이 내 앞으로 왔다고요. 그럼 이 매매 계약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A 건물이라 했는데 B 건물이 내한테 왔어. 그럼 이 매매 계약을 뭐 합니까? 취소하지. 동일하지 않으니까. 목적물이 맞지 않으니까? 동일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감마, 말맞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경주마를 살려고 했는데 경주를 잘 못하는 을마를 샀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 시가, 면적, 지분, 지적. 자, 여기 이제 앞에 전제 조건이 다소 부족하다. 시가나 면적이나 지분 지적이 다소 부족할 때는 이거 중요 부분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안 되겠지. 현저하면은 중요 부분 되겠죠. 그래서 다소 부족할 때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판례가 있습니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현황 경계에 착오는 이렇게 합시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내가 농지를 1800평을 농지를 사려고 했는데 막상 사보니까 한 800평, 600평이 뭐라고 하천부지야.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럼 이럴 때는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았으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된다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냐? 나는 갑 건물, 나는 갑 건물, A 건물, 갑마를 사면 되지. 다른 건물이 오는 거는 뭐 다른 건물, B 건물을 받는다든지 을마를 받는다든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 소유자가 갑돌인지 을돌인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찍은 뭐만 오면 됩니까? A 건물만 오면 돼.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분에 착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내용의 80%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이.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증명해도 충분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법률의 성질에 관한 착오인데, 성질에 관한 착오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물건을 공짜로 빌렸으면 무슨 대차를 합니까? 사용대차. 사용대차죠. 네, 공짜로 빌려서 딱 무슨 대차입니까? 사용대차. 사용대차. 자, 그런데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 임대차 하더라.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대차는, 같은 대차 계약은 빌려주는 거거든. 무상으로 빌려주면 뭐라고요? 사용대차라고. 돈을 받으면 뭐랍니까? 임대차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자, 여러분 뭡니까? 조카에게 내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좀 2층에 좀 쓰면 안 되겠냐? 그래서 공짜 써. 예? 관리비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공짜 사용했잖아. 그럼 무슨 대차를 부른다고? 사용대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대차 계약서 적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조카하고도. 근데 조카를 뭡니까? 교육시키려면 사용대차 적으면 안 되고 임대차를 적어야 돼. 공짜로 해주면 버릇이 되거든. 알겠죠? 돈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아, 그냥 네 조카가 하니까 내가 좀 사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예. 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그러다 뭐 사람이 좀 안 되고 코로나 와가지고 좀 안 되고 이러면 좀 탕감을 해줄 수 있어도. 맞죠? 예,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임대차와 사용대차 차이점은 뭔데요? 유상이면 임대차, 돈을 받으면 월세를 받으면 임대차, 공짜면
사용대차. 이랬어요? 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합니다. 자, 상용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임대차더라. 그럼 임대차 계약을 막겠습니까? 성질을 잘못 알았으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연대 보증이더라. 그럼 연대 보증 계약을 막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무슨 보증이더라? 연대 보증이더라.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뭘 잘못 알았으니까? 성질을 잘못 알았으니까. 됐나요? 아,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착오다? 성질에 관한 착오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한 착오까지 했다? 성질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지금 몇 표다? 80% 정도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책에 지금 다 줄 거예요. 자, 그래서 20% 남은 거는 해줍니다. 언제 3월달에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해도 뭐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자, 갑시다. 자, 우리 책에는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게요. 66페이지. 착오에 대한 취소 요건입니다. 무슨 부분에 현관펜 해놔야지 타이틀에 어디? 내용의 어떤 부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줄만큼 넣습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자, 표의자 현관펜 딱 해놓고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될 정도로 중요해야 되고요. 일반인 또 현관펜을 주고 일반인 또 표의자 입장에 썼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표의자 입장에서 썼을 때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 썼을 때도 중요해야 된다. 됐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중 기준설이랍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법서에 보면은 다른 이 두꺼운 책에 보면 나와요. 이게 말한다고? 이중 기준설이라고 하는데 표의자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도 중요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둘 다 중요해야 된다고. 알겠죠? 시험 나온 적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책 쓰신 분이 그 이중 기준설에 대해서 이런 거 안 적어놨다고요. 야,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랬죠?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돼야 그게 중요물이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취소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착오 취소 안 해준다고요. 알겠죠?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갑니다. 자, 중요 부분이 착오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첫 번째 줄 갑니다.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현관펜을 주고 어디 현관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자, 판례가 1389평이 농지자고 했더만 약 600평이 뭐라고요? 하천부지더라. 현황기를 잘못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자, 니은번에서 포인트는 밑에 그 갑이 채무자란에 백지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줄 어린 것으로 알고 건당무 설정이 서민난이 한 경우 채무자고 병으로 되어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어렵게 해놨지만 이거잖아. 보증을 섰는데 이런 겁니다. 보증서거나 채권 채무자 관계에서 갑인 줄 알았는데 누구로 해놨다고. 이건 이제 어린 줄 알고 병인 해놨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럼 사람의 동일하지 않죠? 이럴 때 중요한 착오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디귿번은 3월달에 해줄게요. 재건축. 뭐 중요한, 옆에 참고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교수 얘기인데, 네, 이 교수가 이제 건축학과 교수인데, 당연히 건축사 자격증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해보네, 지금. 한 번에 이제 3월달 설명 얘기하거든요. 3월달에. 그래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줄 알고 이제 해줬는데, 보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에이, 해줬어, 그냥. 에이.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 김에 하자, 그러면. 자, 우리가 건축, 우리가 이제 뭡니까? 건축학과라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건축학과. 거기에 교수예요. 그럼 건축사 자격증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예? 있는 줄 알고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의 설계를 맡기고 했는데 보니까 건축사 자격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중에 읽어봐. 맨 끝에 가면은 무슨 부분에 해당한다? 중요부분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네. 올 3월달 하려 했는데. 하여튼 해버렸어, 그냥. 자, 밑에 갔어. 3번. 중요물의 착오가 아닌 경우 갑니다. 아닌 경우, 여기서 포인트가. 자, 첫 번째 줄에 포인트가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네. 끝에.
피고의 지분이 부족. 자, 현관표 줄. 지분 부족 나왔죠? 근소하죠? 세 번째 줄에. 찾았어요? 다소 차이가 없어요. 근소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중요분 돼야 안 돼? 안 되고, 니은번의 별표. 시가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시가에 관한 차고 현관표 딱 해놓고, 바로 밑에 중요분의 차고를 할 수가 없다. 오케이? 뭐 참고로 웃기게 좀 얘기하면, 시가가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 3번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시가는 어디 가면 중요합니까? 응? 횟집 가면 중요합니다. 또 이해 못하고 있는 거네. 맞죠? 횟집 가면 시가가 중요하죠. 맞죠? 네. 네. 우선 알죠? 네. 가을에는 뭐가 또 비쌉니까? 전어. 12월 달에는 뭐가 비쌉니까? 대방어. 아시죠? 네, 대방어. 원래 우리 아들 1학년 때 모임이 있는데, 아들 1학년 모임, 엄마들이 모임 하는데 우리 아빠들하고 같이 안 만나거든요. 만나면 이때 항상 뭡니까? 대방어 제주도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 취소됐어요. 모임 자체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하여튼 그 대방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는 횟집이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절대 그건 시가는 중요하더라? 횟집 이러면 돼. 그렇죠?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가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나중에 주택가에서 문제 간병사에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그 시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디귿번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끝에 갑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실제 면적보다 작은 경우, 실제 면적보다 좀 적단 말이야. 중요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리얼번의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별표, 리얼번의 별표 해놓으시고, 요거 시험 3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착오로 인한 표의자가 경제적 현관표 해놓으셔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끝에 줄 수 있다. 줄 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게 나온 적이 있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경제적 불이익. 자, 우리 평당 1,0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했어. 불이익이 있어? 있잖아. 10배 불이익 보잖아. 맞죠? 그런데 경제적 불이익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착오를 취소할 수는 없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여러분이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부동산 삽니까 안 삽니까? 말소하고 말소해달라 하죠.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 전화번호 뭘 설정하든지 뭘 설정해줬는데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지면은 경제적 불이익이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경제적 불이익 저희 같이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했으니까 10배 차이 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를 취소할 수 있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거 중요합니다. 3번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경제적 불이익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착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밑에 가압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 있는 것을 했다. 근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지면은 중요한 경제적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착오 취소할 수가 없다는데요. 그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번은 시험에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양갈로 2번은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됩니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현관표 딱 해놓으시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러면 중대한 과실의 기억번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정의가. 정답이 아니고 그냥 지문으로 나왔어.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가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뭐란다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가서는 끝에 그럼 중대한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돼 있죠? 그게 핵심이야. 자, 중대한 과실 여부는 어떻게 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기억번 아까 설명했던 거야. 별표 2번 나왔어 시험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아까 했죠? 공장 부지를 매수하면서 공장이 건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할 가치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않았죠?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현관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 때 딱 보시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알아보지 않았죠?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음.
됐죠? 자, 넘기시면 되고. 니은번 판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나왔죠? 그게 핵심이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이제 뭡니까? 매매를 하는데 서울 경기도하고 이런 데는 단가가 비쌉니까? 삽니까? 서울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서울 한 20억 합니다. 매매하면은 뭐 중개수수료가 0.9%야. 자, 우리가 9억 이상 넘어가면 0.9%야. 아시겠죠? 울산에도 0.9%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주위에, 옥동 요 주위에 지금 다 15 넘어가잖아요, 지금. 요 주위에, 맞죠? 15 다 넘어갑니다. 울산 지금 15 넘어갔어요. 맞죠? 그냥 뭐 10억 밑으로는 뭐 아파트로 취급도 안 합니다. 맞죠? 그래서 15 넘어간다. 수수료가 얼마예요? 0.5%야. 뭐 10억이면 0.9% 얼마입니까? 900만 원 빼야 안 됩니다. 양다 치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서울은 2배 아닙니까? 그게 크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뭡니까? 무슨 거래 합니까?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직거래 해버린다고. 에?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뭡니까? 보증을 좀 해요. 뭐 하냐면은 그 계약서 써주는데 누가 써냐면 중간에 누가 있냐면 중개사가 또 있습니다. 알겠어요? 카페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서주기만 써주고 돈 조금 받고. 에? 무슨 말이죠? 근데 확인까지 좀 해주고 돈을 엄청 사게 받아. 걔들은 회원제니까. 그 가입해가지고 이제 기본 좀 내면은 이제 좀 이 회원 다시 이제 투자하는데도 해주고 다 해줘요. 무슨 말이겠죠? 그 중개사가 끼어 있어 근데 수수료는 좀 싸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싸게 해주든. 낮게 받는 거는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거든. 무슨 말이죠? 낮게 받는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낮게 받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약해가지고 연결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런데 뭐 중개사 없이 둘이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판에 나와서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개사 통하지 않고 매매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중에 요 과정을 다 배우면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다 확인하겠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기 전이면은 뭡니까? 그런 거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말만 믿고 하지, 사인하지, 사기 당하지. 그것 때문에 중개사가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이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뭘 알아봐야 돼? 각종의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안 해본 거는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그 여러분 사인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 했더니 여러분 책임 다 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중대한 과실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고팔레야. 고팔레. 오케이?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끝에 토지대장 등 공적자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게 포인트야. 됐죠? 그래서 판소 때 딱 해놨잖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나와있죠? 4번. 맞죠? 대장도 알아보지 않았다 했지? 옆에다 뭐라 적어야 돼?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지. 오케이? 1번에 공장을 경영한 자가 그걸 알아보지 않았다. 그게 뭐야? 중대한 과실 있죠? 아따, 뭐,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네. 자,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3번 있고. 자, 그러면 여기 1번은 옆에다가 화살표가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쭉 돼 있고, 뭡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잖아. 그 확인하지 않아본 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있다지.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는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자,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는 고려청자 판례라든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나의 중대한 과실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니은번을 받고요. 니은번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에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26, 28, 31에 작년에 시험 나왔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포인트야. 중대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게 핵심이 어디 현관펜이냐면 줄을 끊어야 됩니다. 중대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줄 쫙 끊어야 되는데 핵심 현관펜은 어디? 상대방의 표제 상호를 알고 있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상대방이 현관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현관 딱 해놓으면 돼. 알겠어요? 자, 거기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가 허용돼 안 돼? 된다는데 안 된다고 시험 냈다고. 알겠어요? 26, 28, 31회 때 나왔던 겁니다. 최근에 3번 냈죠.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몰라요. 주재원들이. 됐습니까?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이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 갑니다. 취소를 인정, 없다고 해서 취소를 인정하는 거. 자, 기억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어디 하면 고려청자 디귿번 있죠? 디귿번. 자, 니은하고 디귿번 묶고 놓으시고, 니은하고 디귿번이 우리 판소노트의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고려청자 판례도 이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입증 책임으로 갑니다. 자, 입증은 누가 합니까? 표의자. 자, 우리가 아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도 누가 합니까? 표의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무효를 주장한 자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중요분의 착오는 현관펜 어디에? 표의자 갈로 돼 있죠. 첫 번째 줄 취소하는 자 표의자가 하고요.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이 누가 합니까? 상대방.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칠판 보세요. 자,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잘못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표의자가 많은 사람입니까? 취소하잖아. 그래서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야 돼? 표의자가 입증을 해가 취소해야지 매매를. 맞아? 그런데 자, 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맞다. 니 취소할 수 있다. 에? 근데 니는 CEO야, CEO. 알아보지 않았잖아. 무슨 과실이 있어? 중대한 과실은 니 취소 못해? 이 말이지. 그럼 취소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상대방이죠? 그럼 이 사람은 취소해서 무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유효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자지. 그냥 상대방이라 하면 다 맞출 거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갑이 취소를 하잖아.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누구야? 갑이고. 너는 아니다. 니는 중대한 과실이 있대. 예? 중대한 과실 입증해가지고 유효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상대방은. 됐어요? 그래서 현관펜 오셔야 돼. 19회 때 나왔고요. 28회 때 나왔습니다. 자, 입증은 누가 한다고요? 유효를 주장하자. 즉 누구라고? 상대방이라고 하셔야 돼.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효과를 가도록 할게요. 자, 효과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취소할 수 있죠. 중요 부분에 차고 있고 줄 끊어놓고 1번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말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면은 소급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취소는 어떻게 된다고? 소급 별교합니다. 네? 취소는 어떻게 한다고? 소급에서 모여야 된다고. 알겠죠? 왜 그러냐면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입니다. 오미가 X입니까? X죠? 취소하면 장래대수 무효가 됩니다. X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오, 맞죠?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다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더러운 놈들. 우리가 뭡니까? 한글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얘들이. 아시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장난이야, 말장난. 여러분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방법은 뭐야? 40대, 50대면 저도 그랬잖아. 낚시 짓는데 잘못 쳐버렸잖아. 이게 뭡니까? 한글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뭐 한글 정확하게 지키시라고. 일주일에 책 한 3권씩 읽고 뭐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맞죠? 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책 2-3권씩 읽는다. 아, 그러면요. 이 민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데 2-3권씩 못 읽으니까 신문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한글 바꾼다고. 근데 여러분이 한글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잘. 네? 자, 하여튼 그렇다. 됐고요.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에서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 무슨 규정이란 거? 109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현관펜 딱 해놓고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 줄 거고 해라는 거 전부 다 나왔던 거네. 나중에 보면 다 나온 거 보입니다. 자, 밑에 가서 제3자에 대한 효력입니다. 누구인데 대항을 못한다 그랬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양갈로 3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여부인데 2번의 별표. 우리가 이제 착오로 취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으면 손해가 없어요. 불법행위가 없기 때문에 끝에 줄 거야 돼.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착오로 취소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손배 나오잖아, 손배. 예?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는 자,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기, 강박.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손배 나오면 뭐라고? 쉬어 하면 돼요. 아시겠죠? 쉬어 됐어요? 자, 그래서 사기 강박에만 불법행위의 손배가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사기 강박에서만 불법행위 손배가 나올 수 있고 착오는 불법행위가 있다 없다? 불법이 없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사기 강박에는 위법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손배가 되는데 여기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어. 성립 요건에 위법성이 없다니까. 그래서 불법행위 손배는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2번 나왔던 내용이고 적용 범위 갑니다. 밑에. 자,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는 한번 물어볼게요. 재산법상 행위는 적용됩니까? 재산법상 행위는 된다 했잖아. 근데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돼 안 돼? 판서노트 11페이지 한번 보이소. 그게 보이소. 돼 있죠? 네, 재산법상 행위는 돼 안 돼? 되고 가족법상 행위는 안 된다 했잖아. 맞아요? 재산법상 행위는 되고 그다음에 공법상 행위는 돼 안 돼? 자, 일단 사법상부터 합시다. 사법상 행위는 되고 공법상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지 의사표시 하면은 그건 바로 잘린다 그랬지. 표시한 효력 발생합니다. 알거나 할 수 있을 때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고 그 다음에 소송 행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재산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 이런 건 적용돼도 소송 행위나 공법상 행위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족법상 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이 내용 그대로 똑같다. 자, 줄 겁시다. 자, 어디에 적용됩니까? 재산법상 법률행위 돼 있죠? 지금 69페이지 하고 있어요? 적용 범위에서 양갈 1번 적용되는 경우 했잖아. 재산상 법률행위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거 가족법상 행위 나오죠? 중간에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공법상 나오죠? 소송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 됐어요? 됐어. 자, 뭐하고 동일합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적어놔. 107조가 뭔데? 비진이 의사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다음에 배우는 사기 강박도 똑같다. 알죠? 그래서 뭐만 적용됩니까? 재산법상 행위와 사법상 행위는 적용되지만 공법상 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고 가족법상 행위 안 된다 그랬죠? 소송행위 안 되고 공법상 행위 가족법상 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내용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착오와 사기. 자, 이거 보세요.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중요물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까지 당했다. 사기까지.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든지 사기로 취소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착오로 취소하든 사기로 취소하든 효과가 둘 다 취소죠. 똑같지? 그럼 둘 중에 뭐 하면 돼? 착오로 취소하든지 사기 취소하든지 선택하면 되잖아. 효과는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고? 선택이야. 찾았어요? 선택 찾았나?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선택 나와 있잖아. 찾았어요? 그게 키 단어야. 그래서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 사기와 취소, 사기와 착오는 시옵시죠? 선택 시옵. 오케이? 넘어가면 돼. 네. 자, 넘어가서 착오와 하드나무 책임입니다. 자, 요거는 세 번째 줄 주면 돼요. 착오로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하드나무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맨 끝에 있죠? 그 줄만 꺼놓고 지금 안 합니다. 3월달 때 설명할 겁니다. 착오 해제. 요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이거 5번 나왔습니다. 5번. 차고에서 이제 뭐 시험 내면은 출제위원들이 시험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라고요? 동계 차고 내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들 중에 몇 개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는 게 뭐예요? 차고와 해제. 알겠어요? 자, 이 판례 봅니다.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의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가 있다. 읽었는데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지? 예? 자, 봅시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었어.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지면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이렇게 계약 쓴다 그랬지. 쓴다고 했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 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불이행? 내 채무를 이행을 못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야. 그러면 계약을 뭐 하겠습니까? 해제하죠. 에? 들어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도금 안 줘가지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야. 무슨 불이행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인마가 뭐라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물이 이게 아니고 Y 건물이다. 착오로 취소할래. 에? 오케이? 목적물이 동일해서 가는 착오 있죠? 내가 A 건물이 아닌데 여기 했잖아.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B 건물이 왔단 말이야. 맞죠? 착각했다. 미안하다. 착오로 취소할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둘이가 대판 싸워요. 그냥 싸우면 절대 시험 안 된다잖아. 뭐 상황이 나온다고? 대판 싸워야 나온다고 시험에. 그래서 대판 싸우니까 뭘 하냐면 판사한테 가는 아니 그 이마가 채무 불이행이가 계약 해제했습니다. 적법한 거 아니냐고. 판사님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이게 아니고 이건데요. 차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하겠습니다. 네, 못합니다 이거. 또한 판사가 뭐하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해지하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해지하면 따라오는 게 뭐야? 손배 따라오거든. 손배를 면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판례가 이상한데요. 그럼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맞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내 안 내? 잘 낸다고. 판사가 이게 판결했으니까 외우라 이거예요. 이렇게 판결 때릴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 아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이 판례 모르면 옆에 이 판례 먹으면 죽음이다 하는 옆에 다이 해놓든지 아시죠? 그럼 별표를 많이 놔든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딱 오지선다에서 한 개는 고정돼서 동계 착오. 그 다음에 잘 내는 게 이거. 알겠어요? 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판서 노트에도 별표 돼 있죠? 맨 밑에 돼 있잖아. 안 돼 있는 거 바꿔줍니다. 안 돼 있으면 판서 노트가 돼 있죠? 그 내용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판서 노트에 한 개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한 개 빠진 게 있잖아. 뭘 안 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이용한 경우는 아까 했죠? 그거 중요하다 그랬지? 그 판례가 지금 26, 28이 나오고 30이 나오다 있잖아. 또 모른 척하고 생각이 시작해. 아까 어디서 했습니까? 자, 68페이지에 그 디귿번 판례 위에, 판례복 위에 있어요? 그 판례를 적어놔야 돼. 파손 알겠죠? 예.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할 때는 취소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이거 시험에 3번 나왔다 그랬어요.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냈던 기출 문제는 전부 다 이 지문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5번 문제 있죠? 답은 4번이야. 4번이야. 이거 봐. 금방 이미 답을 가르쳤죠? 중요하다 했지요? 네. 옆에다가 26개 기출까지 적어 놓으시고. 자, 일단 답부터 봅니다. 5번에 4번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기. 자, 여기서 뭐에 포인트를 했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우리는 시험 지문 다 읽는 게 아니야. 핵심 단어 딱 읽고 맨 끝에 있다 없다 확인하면 돼. 알겠어요? 이 지문을 천천히 다 읽으니까 시간을 못 풉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하면 핵심 단어. 우리가 아까 책에 현관펜 딱 해놓고 줄 긋고 했잖아. 상대방의 표제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면 돼. 있다 없다? 있다지.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하면 정확히 읽어보면은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중간에 거 생각해보고 그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1번 지문 맞습니까? 당사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자, 우리가 109조는 무슨 규정이라 했더라? 임의규정이라 했습니다. 임의규정 이 얘기입니다. 그럼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 1번 옆에다가 임의규정이라고 적어놔야 되지. 그 다음에 2번 합니다. 자, 2번의 포인트가 어딘지 얘기해 주세요. 그 지분이 들어가야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이다. 그러면 중요에 착오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의 포인트는 연대보증서명 이거죠. 서명날이라는 착오는 끝에가 핵심이야. 서명날이라는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아시죠? 맞는 지문이고 5번 지문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착오가 나오면 동기의 착오는 무조건 지문 낸다 그랬지. 자, 그래서 5번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자, 핵심 단어 나왔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끝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은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고 키 단어 줄 거 놓고 끝에 가서 있다 없다만 확인하면 돼. 알겠어요? 다 읽으면 시간 내 못 풉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착오 제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착오 내용이 판례 내용도 엄청 많고 이론 정리부터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시간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좀 쉬었다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